언젠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안심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르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믿고 싶었다. 그래야 지금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언젠가라고 말한 것들 중에 정말로 도착한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언젠가를 입에 올렸다. 언젠가 시작하겠다고, 언젠가 연락하겠다고, 언젠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다. 마치 말만 해도 반은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말을 했다. 언젠가 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기보다 우리가 가지 않았다. 언젠가는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발을 옮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었다. 애초에 언젠가는 혼자 걸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가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아직 시작 전이라고 불렀다. 그 표현이 참 편했다. 시작 전이라는 말에는 실패가 없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틀린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모든 가능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언제든 해낼 수 있다. 그 가능성 안에서 우리는 오래 머물렀다. 시작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일종의 보호막이었다. 시작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시작하면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시작하면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모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시작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만 했다. 준비 중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준비는 게으름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신중해 보이기까지 했다. 때가 아니야. 이 말도 자주 썼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상황이 갖춰지면 그때 하겠다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에 기대어 오늘을 미뤘다. 내일로, 다음 주로, 다음 달로.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었다. 상황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였다. 상황 탓을 하면 마음이 편했다. 내 탓이 아니니까.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탓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 이유들은 언제나 그럴듯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에 붙들어뒀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문장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다. 우리는 의지가 있다고 믿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언젠가 하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계획도 세웠고 상상도 했으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만 했다면,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없는 것과 같다가 아니다. 그냥 없는 것이다. 이 구분이 잔인하다. 우리는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안에 의지가 있다고, 열망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발걸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가 품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고. 이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할까? 아마 맞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틀린 말이었다면 그냥 흘려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가슴 어딘가에 걸린다. 열려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건 이 문장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짐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니까 모른 척했다. 언젠가 하면 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달래왔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앞에서 달랠 말이 없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던 그 의지들은 어디로 간 걸까?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발걸음. 쇼펜하우어는 발걸음이라는 단어를 썼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다. 그냥 발걸음이다. 한 발짝을 내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인간의 진정한 성격과 의지는 그가 실제로 옮기는 발걸음에서만
나타난다고.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첫째, 말로는 알 수 없다는 것. 누군가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의지를 알 수 없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드러난다. 둘째, 움직임만이 진짜라는 것.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것은 진짜다. 와창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발을 옮기면 된다. 그 한 발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존재와 비존재를 가른다. 그래서 이 문장이 무겁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꿈꿨다.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대단한 미래를 상상했다. 그런데 정작 발걸음은 없었다. 작은 한 발짝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 모든 대단한 것들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쇼펜하우어의 논리대로라면 그렇다. 가머니설. 이 단어가 눈에 밟힌다. 쇼펜하우어는 그가 내뱉는 가머니설이라고 했다.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온 말들이 그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어. 언젠가 해낼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 이 말들이 진짜 의지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자기 위안이었을까? 타인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 꼭 연락할게. 다음에 만나자. 언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 말들이 진심이었을까? 진심이었다면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 그 약속들은 어디로 갔을까? 말만 하고 사라진 그 수많은 약속들 속에서 우리의 진짜 의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가머니설이라고 불렀다. 달콤하지만 진짜가 아닌 말, 그럴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말, 우리가 그토록 자주 해온 말들이 그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온 걸까? 가머니설만 쌓아온 걸까? 이쯤에서 시선을 돌려보자.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가머니설에 속아왔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진짜 그럴 거라고 믿어졌다. 준비 중이야 라는 말을 듣고 진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람도 나도.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말은 쉽기 때문이다. 말은 에너지가 별로 들이지 않는다.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데는 훨씬 많은 것이 필요하다. 시간, 노력,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고 멈췄다. 말이 마치 행동의 대용품인 것처럼 과거로 가보자. 나중에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다. 지금 당장 하기 싫을 때 우리는 나중에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안 하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실망하니까 나중에 라고 포장했다. 나중에 한다는 건 결국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라는 말을 배웠다. 하기 싫은 숙제 앞에서, 하기 싫은 일 앞에서 나중에 라고 말하면 일단 지금은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더 큰 일 앞에서도, 더 중요한 일 앞에서도 나중에 라고 말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다. 문제는 그 나중에가 점점 쌓인다는 것이다. 이뤄둔 것들이 어딘가에 쌓여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것들, 하려고 했는데 미룬 것들, 그것들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순간 무게가 된다. 무언가 답답한데 뭔지 모르겠는 그 느낌. 어쩌면 그게 미뤄둔 것들의 무게일지도 모른다. 미루는 것이 왜 편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우리는 미루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했다. 게으름이라고, 의지박약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미루는 것에는 나름의 기능이 있었다. 미룸은 우리를 보호했다. 무엇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다. 미완성 상태로 두면 부족함이 드러날 일도 없다. 영원히 가능성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다.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성공하니까. 그래서 미루는 것이 편했다. 미루는 동안에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아직 시작 전이니까. 미루는 동안에는 가능성이 살아있었다. 언제든 해낼 수 있으니까. 이 보호막이 너무 달콤해서 우리는 자꾸 미뤘다.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 보호막을
찢는다. 가능성? 그건 없는 거라고. 생각만한 의지?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던 그 아직과 언젠가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답답함이 밀려온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자신이 품고 있던 것이 없는 것이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동안 스스로를 위로해온 모든 말들이 감언이설이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을 한 쇼펜하우어에게, 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여기서 자책으로 가면 안 된. 자책은 또 다른 형태의 미움이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동안에도 발걸음은 없다. 자책은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책도 결국 감언이설의 일종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달콤한 거짓말. 그럼 뭘 해야 할까? 아직 그 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이 불편함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던진 질문 앞에서 피하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언가가 보인다. 서둘러 답을 찾으면 또 다른 감언이설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언젠가 하겠다던 것들, 꼭 시작하겠다던 것들, 마음속에 담아둔 계획들, 꿈들, 다짐들. 그것들이 정말 의지였을까? 아니면 그냥 생각이었을까? 의지와 생각의 차이는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다.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의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생각. 아니, 생각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이 기준은 잔인할 만큼 단순하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우리는 생각도 가치 있다고 믿었으니까. 마음도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 한 발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라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 우리가 미루는 것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인가? 쉬운 일은 미루지 않는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부담 없는 일은 그냥 한다. 미루는 것은 대개 중요한 일이다. 마음에 걸리는 일, 하고 싶지만 두려운 일, 해야 하는데 무거운 일. 이상하지 않은가? 중요한 일을 왜 미룰까? 중요하니까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중요할수록 미룬다. 왜 그럴까? 아마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일은 실패하면 타격이 크다. 중요한 일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 크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피한다. 시작을 미룬다. 덜 중요한 것들로 시간을 채운다. 그러면서 바빠서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바빠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한 것이다. 이것도 감언이설이다. 시간이 없어서 라는 말, 여건이 안 돼서 라는 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핑계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두렵다고 말하면 나약해 보이니까. 바쁘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포장한다.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두려움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가보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패? 그렇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 자체보다 실패한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노력했는데 안 되면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진다. 안 해서 모르는 것과 해봤는데 안 된 것은 다르다. 전자는 가능성이 있다. 후자는 없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는 쪽이 편하다.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영원히 남아있다. 했으면 됐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에는 묘한 위안이 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안 한 거니까 아직 할 수 있다고. 이 착각 속에서 우리는 오래 산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진짜일까? 쇼펜하우어라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발걸음 없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그 가능성이 사실은 허상이었다고. 여기서 다시 시선을 돌려보자. 타인을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 누군가 언젠가 하겠다고 말만 하고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안다. 저 사람 안 할 거라고. 입으로는 저렇게 말해도 진짜 의지가 없다고. 타인에게는 그게 보인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왜 안 보일까? 내가 언젠가 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진심이라고 믿는다. 정말 하고 싶다고 믿는다. 그런데 타인이 나를 보면 똑같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 안 할 거라고. 몇 년째 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내가 나를 보는 눈과 타인이 나를 보는 눈이 다르다. 나는 내 마음속을 안다고 생각한다. 진심을 안다고, 의지를 안다고. 하지만 타인은 내 마음속을 모른다. 타인이 보는 것은 오직 내 발걸음뿐이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 옳다고 말한다. 진짜는 발걸음에서만 나타난다고. 이제 감정을 넘어 구조를 봐야 할 때다. 우리가 미루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자기 보호의 논리, 가능성을 지키려는 논리, 실패를 피하려는 논리. 이 논리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이 논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다. 가능성을 지키려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영원히 가능성에 머문다.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실패를 피하려다 성공도 놓친다. 모든 것을 피하려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여기에 닿는다. 생각만한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가능성만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키려던 것이 애초에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던 걸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미루는 동안 시간은 간다. 우리가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몇 년이 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언젠가가 생각보다 멀리 가버렸다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가 미루는 동안 시간은 묵묵히 흘러간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재촉하지도 않는다. 그냥 간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은 것이 지나가 있다. 하려고 했던 것들이 못하게 된 것들로 바뀌어 있다. 언젠가가 결국 못한 것이 되어 있다. 그때 후회가 온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뒤에 온다. 그래서 후회는 별 쓸모가 없다. 후회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간 뒤다. 돌이킬 수 없는 뒤다. 후회하느니 지금 움직이는 게 낫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미룬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질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일 하겠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내일은 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대답을 서두르지 말고 그냥 질문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어제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다.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내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내일은 왔던가? 아마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은 왔다. 시간은 흘렀으니까. 하지만 그 매일에 우리가 하겠다던 것은 없었다. 매일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내일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매일은 계속 밀려났다. 영원히 도착하지 않는 매일, 영원히 오지 않는 언젠가.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아프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의지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언젠가 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니. 그동안 우리는 없는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다.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불편해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미뤄왔다는 것을,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품고만 있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음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불편함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건드린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질문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내일 하겠다고 말한 게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내일은 왔는가? 한 번이 아니었다. 돌아보면 그랬다. 미룬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다. 누구나 가끔은 미루니까. 누구나 때로는 내일로 넘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끔이 너무 자주였다. 그 때로는이 거의 항상이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미루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였다. 마감이 있으면 마감 직전까지 손을 대지 않았다. 마감이 없으면 영원히 손을 대지 않았다.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게 자연스러웠다. 그게 일상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상태가 불편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편했는데 견딜만 했다. 은근한 불안이 있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찜찜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과 찜찜함보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더 무거웠다. 그래서 그냥 미뤘다. 불안을 안고 살았다. 그게 나았다. 열심은 늘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해야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웠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마음을 잡았다. 이번 주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 결심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뜨거웠고 의지가 넘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획도 있었다.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때로는 종이에 적기도 했다. 노트에, 일기장에, 휴대폰 메모에. 계획을 세우면 마치 반은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뿌듯했다.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이제 정말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의지도 있다고 믿었다. 포기한 적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이 나를 지탱했다. 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발걸음은 없었다. 결심은 있었는데 시작은 없었다. 계획은 있었는데 실행은 없었다. 의지는 있었는데 움직임은 없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결심에서 시작까지, 계획에서 실행까지, 의지에서 발걸음까지. 그 거리가 왜 그렇게 멀었을까? 미룰 때마다 안도감이 있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루는 것이 괴롭기만 했다면 그렇게 자주 미루지 않았을 것이다. 미루는 순간 묘한 편안함이 찾아왔다. 오늘은 안 해도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깨에 힘이 빠졌다. 부담이 잠시 사라졌다. 일단 오늘은 자유였다. 그 안도감이 달콤했다. 강장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느낌. 조금 전까지 짓누르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어딘가에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는 치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래서 잠시 쉴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잠시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미룬 것은 내일의 부담이 된다. 매일 또 미루면 모레의 부담이 된다.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쌓인.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 순간의 안도감에만 집중한다. 지금 당장 편해지는 것에만 집중한다. 미래의 나에게 짐을 넘기면서 그렇게 미래의 나는 점점 무거워진다. 과거의 내가 넘긴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 한두 개가 아니다. 수십 개, 수백 개다. 그래서 미래의 내가 현재가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지쳐있다. 예전에 미룬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또 미룬다. 지금 당장의 안도감을 위해. 이 패턴이 반복된다. 시선을 돌려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하겠다고 말하고 안 하는 사람들.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미루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기본값이구나. 어떤 사람은 책을 쓰겠다고 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말했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언젠가 꼭 쓰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은 없다. 물어보면 요즘 바빠서 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시간이 나겠지 라고 한다. 그 조금 있으면이 몇 년째다. 어떤 사람은 연락하겠다고 했다. 오래전에 멀어진 사람에게 다시 연락해야지 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하지 않았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라고 한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라고 한다. 그 타이밍이 몇 년째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은 시작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도전해보겠다고. 그런데 신청서 하나 매지 않았다. 첫 발걸음 하나 내딛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서 라고 한다. 좀 더 알아보고 라고 한다. 그 준비와 알아봄이 끝나지 않는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을 볼 때 느끼는 답답함을 누군가는 나를 보며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도 말만 하고 안 하네. 저 사람도 결심만 하고 멈추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미루는 것이 기본값이 되었을까?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일 것이다. 어릴 때 하기 싫은 것을 미뤘다. 그랬더니 일단 편했다. 그 경험이 쌓였다. 미루면 편하다는 것을 몸이 기억했다. 그래서 점점 더 미루게 됐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숙제, 청소, 정리. 지금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들. 미뤄도 당장 큰일은 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미뤘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생겼다. 미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 그게 습관이 됐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큰 것들도 미루게 됐다.
중요한 결정, 어려운 대화, 새로운 시작, 사소한 것들을 미루던 방식 그대로 큰 것들도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안도감은 있었지만 뒤에 남는 찜찜함이 더 컸. 그래도 미뤘다.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느 순간 미루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됐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뤘다. 해야 할 일 앞에서 몸이 먼저 피했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그 벽 앞에서 매번 멈췄다. 과거로 가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있다. 지금과 똑같이 멈춰 섰던 순간들, 결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멈춘 순간들. 그때도 이유가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이유들은 그럴듯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었다. 5년 전에도 그랬다. 그때도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때도 결심했고 계획했고 곧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 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그때도 바빴거나 상황이 안 됐거나 타이밍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그때도 마음먹은 것들이 있었다. 해보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 그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흐지부지 됐다. 시작하지 않은 채로 잊혀졌다. 가끔 문득 떠오르면 아, 그랬었지 하고 지나간다. 그리고 다시 잊는다. 지금도 똑같다. 5년 전에 미루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미루고 있다. 10년 전에 멈추던 자리에서 지금도 멈추고 있다. 시간은 흘렀는데 패턴은 그대로다. 결심하고 계획하고 멈추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멈추고. 이것이 반복된다. 이쯤에서 감정이 밀려올 수 있다. 무력감. 왜 나는 이럴까? 왜 항상 같은 자리일까?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나, 성장하지 않는 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자책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잠시 멈추고 다른 방향에서 보자. 왜 미움이 이렇게 강력할까? 왜 결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을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일까? 정말 그것뿐일까? 아니면 미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기능이 있는 걸까? 미움은 자기 보호의 방식이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루는 것은 그냥 게으름이 아니었다. 미움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미움을 통해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무엇을?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 담긴 힘을 생각해보자.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 도전하지 않으면 좌절할 일이 없다. 움직이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미루는 동안 우리는 안전하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게 된다. 시작하지 않은 것은 성공하지 않은 것과 같다. 도전하지 않은 것은 성취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실패를 피한 대가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착각을 붙든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패는 두렵다. 노력했는데 안 되면 변명할 곳이 없다.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자존감이 흔들린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에 금이 간다. 그게 무섭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면 그 무서운 순간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룬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실패가 없으면 자존감도 다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 아직 안 했을 뿐이지 하면 되는 사람으로 남는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미룬다. 미룸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어장치였다. 또 하나의 심리가 있다. 가능성을 간직하고 싶다는 심리. 시작하면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면 가능성이 닫힌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되면 그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진다.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열려있다. 언제까지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었을 텐데가 묘하게 위안이 된다. 안에서 모르는 것과 해봤는데 안 된 것은 느낌이 다르다. 전자는 가능성이 살아있다. 후자는 확정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전자를 선택한다. 결과를 확정짓지 않으려고 시작을 피한다. 가능성의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으려고 한다. 그 안에서 상상의 성공을 즐긴다.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상상 속에서는 마음대로 될 수 있다. 했으면
잘 됐을 것이다 했으면 대단했을 것이다.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상상은 자유롭다. 그 상상이 달콤하다. 현실의 실패보다 상상의 성공이 낫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걸음 없는 의지는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 가능성이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기대어 살아왔으니까. 언젠가 하면 돼 라는 믿음이 지금을 견디게 했으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나중에 하면 대단해질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자존감을 유지하게 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이었다니.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기서 핵심은 같다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유가 아니다. 진짜로 없는 것이다. 우리가 품고 있다고 믿었던 그 의지, 그 열망, 그 가능성.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없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것은 무엇인가? 없는 것을 지키고 있었다. 허상을 붙들고 있었다. 실패를 피하려고, 가능성을 간직하려고, 자존감을 지키려고. 그런데 지키고 있던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여기서 시선을 넓혀보자.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까? 아마 아닐 것이다.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다. 인간은 예로부터 미뤄왔다. 결심만 하고 멈춰왔다. 이것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에 가깝다. 왜 그럴까? 아마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뇌는 당장의 편안함을 선호한다. 먼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의 안도감을 택한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특성이다. 눈앞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살아남는데 유리했으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눈앞에 위험이 없다.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뇌는 예전 방식대로 작동한다. 만장의 불편함을 피하려 한다. 미래의 나에게 짐을 넘기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룬다. 뇌가 시키는 대로, 편한 쪽으로. 이렇게 보면 미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미룬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미룬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책이 줄어든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 나만 의지가 약한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구조 안에 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룸이 자연스럽다는 것과 미룸이 괜찮다는 것은 다르다. 원인을 이해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뇌가 시켜서 미뤘다고 해도 미뤄진 것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로 쌓여 있다.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든 아니든 발걸음 없는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시켜서 미뤘든 내가 게을러서 미뤘든 결과는 같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와 행동은 다른 문제다. 미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알면 덜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해한 뒤에도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았으니 이제 뭘 할 것인가?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자. 미룸이 기본값인 삶, 결심하고 계획하고 멈추는 삶.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왔을까? 미뤄진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는 어떤 모양이 되었을까? 해야 했는데 안 한 것들이 있다. 하고 싶었는데 미룬 것들이 있다. 시작하려고 했는데 멈춘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어딘가에 쌓여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 가끔 문득 떠오른다. 아, 그거 아직 안 했지. 그러면 순간 찔린다. 그리고 다시 잊는다. 그 쌓인 것들이 나를 형성했다. 한 것들만 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안 한 것들도 나를 만든다. 미룬 것들도 나를 만든다. 시작하지 않은 것들, 포기한 것들, 흐지부지 된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가 된다. 그 모양이 어떤가? 불편한 질문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 열심만 하고 멈춘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는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것, 가질 수 있었는데 못 가진 것,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그것들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나라는 사람 안에 빈 곳들이 있다. 채워졌어야 할 곳이 비어있다. 그 빈 곳들은 미뤄진 것들이 남긴 흔적이다. 시작하지 않은 것들이 남긴 구멍이다. 그 구멍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룬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결핍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빈 곳이 있다는 것은 채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자. 인간의 진정한 성격과 의지는 그가 내뱉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옮기는 발걸음에서만 나타난다. 진정한 성격, 진정한 의지, 그것은 발걸음에서만 나타난다. 말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미루고 멈추고 피해온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던 걸까? 이것이 불편하다. 우리는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지금 당장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마음만 먹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는 발걸음이라고. 그리고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룬 것, 멈춘 것, 피한 것,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니. 그동안 품어온 결심과 계획과 의지는 전부 가짜였다니. 아니, 가짜라기보다는 존재하지 않았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쇼펜하우어는 미룬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다. 발걸음 없는 의지는 없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다. 판단이 아니라 묘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인식할 필요는 있다. 미뤄온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에 발걸음 없는 의지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인식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인식만 하고 또 멈출 수도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알고도 미루는 사람이 많다. 미룸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도 여전히 미루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아는 것도 발걸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발걸음의 문제다.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결국 움직여야 존재한다. 이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쇼펜하우어가 옳든 그르든 현실은 이렇게 작동한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발걸음만이 무언가를 만든다. 그런데 왜 발걸음이 그토록 어려울까? 아마 발걸음은 무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은 가볍다. 결심도 가볍다. 계획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런데 발걸음은 무겁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시간을 써야 한다. 에너지를 써야 한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 무게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미룬다. 무거운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가벼운 것으로 오늘을 채운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그것들로 시간을 보낸다. 마치 무언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하지만 발걸음은 없다. 무거우니까 이 구조를 알았으니 어쩔 것인가? 이 질문은 아직 던지지 않겠다. 지금은 구조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왜 미뤄왔는지, 어떤 심리가 작동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자책에서 이해로 넘어갈 수 있다. 무력감에서 인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인식은 고요하다. 자책은 시끄럽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못할까? 왜 이렇게 한심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란을 피운다. 하지만 인식은 다르다. 아, 그랬구나. 이런 구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시끄러운 자책이 잠잠해진다. 고요함 속에서 다음이 보인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먼저 지금의 모양을 본다. 이로운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모형을. 열심만 하고 멈춘 것들이 형성한 윤곽을. 그것을 조용히 본다. 판단하지 않고 본다.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열심만 하고 멈춘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는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 며칠 동안 품고 있어도 된다.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질문이 머무는 동안 무언가가 움직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인다. 미뤄왔던 것들이
슬금슬금 떠오른다. 결심만 했던 것들이 하나씩 생각난다.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멈췄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의문이 그것들을 불러낸다. 그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편함은 시작이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불편해야 움직인다. 불편해야 발걸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 머물러도 된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미룸의 구조를 보았다. 왜 반복되는지,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말이 왜 불편한지도 보았다. 우리가 간직해온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것이었다니. 그래서 불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질문이다. 열심만 하고 멈춘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는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안고 간다.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질문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고요히 본다. 미뤄온 것들을, 멈춰섰던 자리를, 쌓인 것들이 만든 나의 모양을. 그 모양을 다 보고 나면 무엇을 할지 보일 것이다. 지금은 그냥 본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본다.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발걸음이다. 아직 작은 발걸음이지만 존재하는 발걸음이다.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 이룸, 결심, 멈춤, 발걸음 없는 의지, 이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내가 고치면 되는 문제였을 테니까. 내가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계획할 수 있다는 것,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랑이었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다. 생각만 하는 존재는 과연 존재하는가? 생각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존재는 무엇인가? 계획은 있었지만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자랑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발걸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인간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에만 있다. 나만 안다.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해도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세상은 모른다. 나만 알고 있는 생각은 세상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만으로 뿌듯해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니,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니.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았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반은 한 것 같았다. 꿈을 꿨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머릿속에만 있었다. 밖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 세상에 드러난 것은 없었다. 말걸음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생각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었다. 시선을 넓혀보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했다. 더 나은 세상을 생각했다. 더 나은 관계를 생각했다. 더 나은 자신을 생각했다. 생각은 언제나 풍성했다. 그런데 발걸음은 어디에 있었나? 변화는 생각에서 온 게 아니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생각만 한 사람은 역사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했어도 발걸음이 없었으면 아무도 모른다. 기록에 남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이것이 씁쓸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았을 것이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발걸음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라졌다. 그 사람과 함께 사라졌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묻게 된다. 나의 생각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인가? 내가 품고 있는 것들도 발걸음 없이는 없어지는 것인가? 나도 결국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끝나는 것인가? 더 가까운 데서 보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할지 있는데 모르는 건지.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말하지 않은 사람,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은 사람,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진짜였을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이 사랑했다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 그 사람이 미안했다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 머릿속에만 있었으니까, 발걸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진심이었어도 전달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짜였어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마음과 발걸음 사이의 거리,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 그 사이에서 수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전해지지 못한 마음, 실현되지 못한 꿈, 옮겨지지 못한 의지,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태어나 머릿속에서 죽는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은 사랑인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한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빈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이 모든 것이 진짜다. 진심이다. 그런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발걸음 하나 옮긴 적이 없다. 그 사랑은 존재하는가? 상대는 모른다. 세상도 모른다. 오직 나만 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랑. 그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사랑의 환상인가? 쇼펜하우어라면 뭐라고 할까? 아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발걸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음이 진짜인데 그게 왜 없는 거냐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왜 존재하지 않는 거냐고.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없다. 적어도 상대에게는 없다. 전달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은 나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거기에만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해 없는 것이다. 말로만 한 사과는 어떤가? 아니, 말로 한 사과도 있기는 하다. 말로라도 하면 그것은 밖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한 사과다. 미안하다고 느꼈다.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사과해야지. 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 사과는 존재하는가? 미안한 마음은 진짜였다. 완성도 진짜였다. 그런데 상대는 모른다. 상대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상대의 세계에서 그 사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과는 무엇인가? 나만 아는 미안함, 나만 느끼는 반성.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관계는 그대로다. 상처도 그대로다. 사과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속에서 100번 미안해해도 발걸음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도 바뀌지 않고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의 느낌만 있을 뿐이다. 사과의 의도만 있을 뿐이다. 진짜 사과는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와야 그래야 존재하는 사과가 된다. 풍기만 한 꿈은 어떤가? 꿈을 꾼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되고 싶은 것이 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산다. 가끔 상상한다.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본다. 그러면 잠시 행복하다. 그 상상 속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데 품기만 했다.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 시작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다. 그 꿈은 몇 년째 그 자리에 있다. 처음 품었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그 꿈은 꿈인가? 아니면 꿈의 환상인가? 이루려는 의지가 있어야 꿈이 아닐까? 다가가려는 발걸음이 있어야 꿈이 아닐까? 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꿈이 아니라 공상에 가깝다. 실현할 의지 없이 즐기는 상상.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백일몽. 쇼펜하우어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발걸음 없는 꿈은 존재하지 않는다. 품기만 한 꿈은 꿈의 형태만 가진 빈 껍데기다. 안에 내용물이 없다. 발걸음이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이 없어진다. 우리가 품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 갖고 있다고 믿은 것들, 그것들이 발걸음 없이는 다 없는 것이 된다. 사랑, 사과, 꿈, 의지, 계획, 결심, 머릿속에만 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바다.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우리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의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밖으로 나온 것만 인정한다. 발걸음으로 나타난 것만 존재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아마 그것만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오직 행동만 확인할 수 있다. 발걸음만 볼 수 있다. 세상은 마음을 보지 못한다. 세상이 보는 것은 오직 움직임뿐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존재하려면 움직여야 한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세상은 모른다. 나만 안다. 나만 아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잔인한 진실이다. 다시 인간 전체로 돌아가자. 인간은 이런 존재다. 생각은 많이 한다. 마음에 품은 것도 많다. 그런데 발걸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난다. 대부분의 마음은 마음으로 끝난다. 대부분의 의지는 의지로 끝난다. 이것이 인간의 오래된 패턴이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품었다. 다짐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멈췄다.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소수였다. 그 소수가 역사를 만들었다. 나머지는 사라졌다. 머릿속의 것들과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품고 있다. 다짐하고 있다. 그중 몇 명이나 발걸음을 옮길까? 아마 소수일 것이다. 나머지는 생각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도 그 다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보다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예외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오히려 다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씁쓸함이 밀려온다. 나도 그 다수 중 하나인가?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인가? 품기만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인가? 발걸음 없이 머릿속에서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다.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열심하고 멈추고 계획하고 미루고 품고만 있다가 잊어버리고 그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인간이니까.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니까. 하지만 여기서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다. 인간의 특성이다. 누구나 이 패턴 안에 있다. 누구나 생각과 발걸음 사이에서 고군분투한다.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 나만 못난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렇다. 다만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패턴이라는 것을,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방심하면 생각으로만 끝난다는 것을, 발걸음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자.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고 상상해보자. 10년 뒤, 20년 뒤, 그때의 내가 지금을 돌아본다. 무엇이 보일까? 무엇을 생각할까? 지금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마음에 있는 사랑, 미안함, 꿈, 의지, 그것들이 발걸음으로 나타났을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사라졌을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생각들이 존재했는지 아닌지, 그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그때 그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내가 돌아봤을 때 뭔가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다짐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움직이자 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결국 가머니설이 될 수 있으니까. 다짐도 발걸음 없이는 없는 것이니까.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흐른 뒤의 시선을, 지금을 돌아볼 미래의 날에 그 눈에 무엇이 보일지래.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하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들이 머릿속에 있다. 분명히 있다. 느껴진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쇼펜하우어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발걸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직 존재하는 것인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발걸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나중에야 알 수 있다. 발걸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경계에 있다.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 발걸음이 있으면 존재로 넘어가고 없으면 비존재로 남는다. 지금 이 순간은
그 갈림길이다.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생각이 존재가 될지 없는 것이 될지 그것은 발걸음에 달려있다. 이것이 묘하게 무겁다.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 발걸음을 옮기면 존재가 되고 옮기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된다는 것. 이 무게가 어깨를 누른다.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이 아이러니. 무겁게 느끼면 안 된다. 무겁게 느끼면 더 미루게 된다. 부담이 커지면 피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가볍게 봐야 한다. 그냥 한 발짝이다. 대단한 게 아니다. 작은 움직임이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마 작아 보여서 그럴 것이다. 작으니까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 작으니까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미룬다. 작은 것이니까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언제든이 오지 않는다. 작은 것을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큰 것은 더 어렵다. 큰 발걸음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작 못한다. 작은 발걸음은 부담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미룬다. 결국 어떤 발걸음도 옮기지 못한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이것이 인간이 빠지는 덫이다. 그래서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된다. 품고 있던 것들이, 생각하던 것들이, 결심하고 계획하고 다짐하던 것들이 발걸음 없이 머릿속에서 늙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 잊혀진다. 혹은 어느 날 후회가 된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문장이 된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 이것이 인간의 이야기다.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이야기다. 앞으로도 반복될 이야기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이야기다. 생각과 발걸음 사이의 거리, 그 거리에서 사라지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 씁쓸하다. 하지만 씁쓸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씁쓸함도 감정일 뿐이다. 머릿속에 있는 것일 뿐이다.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이 없으면 그 씁쓸함도 결국 없는 것이 된다. 느꼈지만 없는 것, 알았지만 없는 것. 관찰로 넘어가자.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냥 보자. 이것이 인간의 오래된 패턴이다. 생각하고, 품고, 다짐하고, 멈추고, 그리고 사라지고.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내임의 삶에서도,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보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바꿔야 한다거나, 그냥 둬야 한다거나, 그런 판단 없이 그냥 보자.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발걸음과 생각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존재. 대부분의 생각을 발걸음으로 옮기지 못하는 존재. 이 관찰에는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런 거다. 인간이 그렇다. 나도 그렇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평온해진다.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냥 그런 거라고. 물론 이 평온함도 함정일 수 있다.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체념하면 발걸음은 더 멀어진다. 받아들인다는 명목하에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찰은 체념이 아니어야 한다. 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관찰하되 체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말로 하면 또 감언이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말하겠다. 인식과 판단은 다르다. 이것이 인간의 패턴임을 인식하는 것과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인식하면 선택지가 생긴다. 패턴을 모르면 패턴대로 끌려간다. 패턴을 알면 거기에 끌려갈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알아도 끌려갈 때가 많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선택지는 생긴다. 그것이 인식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고 미룸의 구조를 보고 인간의 패턴을 인식한 이 시간. 이것으로 뭔가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지가 생겼다. 발걸음을 옮길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미뤘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다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진정한 성격과 의지는 그가 내뱉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옮기는 발걸음에서만 나타난다. 진정한 성격, 진정한 의지. 이것은 발걸음에서만 나타난다. 말에서도 아니고 생각에서도 아니고 계획에서도 아니다. 오직 발걸음, 실제로 옮긴 발걸음. 거기서만 진짜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옮긴 발걸음들, 그것이 우리의 진짜다. 생각했던 것, 품었던 것, 다짐했던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들은 없는 것이었다. 진짜는 오직 발걸음, 실제로 한 것들,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과 의도로 정의해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이런 마음을 가진 나, 이런 꿈을 꾸는 나,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네가 아니라고. 진짜 너는 발걸음이라고. 어쩌면 이것이 자유일 수도 있다. 생각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의도로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발걸음만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하다. 복잡한 변명이 필요 없다. 왜 안 했는지, 왜 못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이 질문이다. 이 단순함이 잔인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잔인하다. 하지만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자유롭다. 그냥 발걸음만 옮기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단순하다. 물론 그 단순함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발걸음 하나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시작 하나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인간이 그렇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각에서 멈춘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제 마무리로 간다.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것도 감언이설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이다. 그 질문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은 각자에게 맡긴다. 무엇이 떠오르는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걸음 없이 품고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는가? 전달되지 않은 사랑, 표현되지 않은 마음, 상대가 모르는 감정,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아는 환상인가? 미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는가? 전해지지 않은 사과, 말하지 못한 반성, 가슴에만 담아둔 후회,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감정인가? 꿈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는가? 시작하지 않은 도전, 다가가지 않은 목표, 큼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은 열망,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상 속에서만 빛나는 허상인가? 쇼펜하우어는 답을 정해놓았다. 발걸음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만 한 것은 없는 것이다. 통기만 한 것은 없는 것이다. 맞음만 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답이다. 우리가 이 답을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다. 받아들이면 불편하다. 내가 갖고 있다고 믿은 것들이 없는 것이었다니.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생각은 중요하다고, 마음도 가치가 있다고 믿을 것인가? 그것은 선택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다. 발걸음 없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나만 아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이것은 사실이다. 쇼펜하우어가 옳든 그르든. 그래서 질문은 남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가도 되고 내려놓아도 된다. 답을 찾으려 해도 되고 그냥 품고만 있어도 된다. 다만 알아야 한다. 이 질문조차 생각만 하면 없는 것이 된다. 질문을 떠올렸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질문을 계기로 발걸음이 있어야 뭔가가 달라진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한 일이 아니다. 각자의 일이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글이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다. 나머지는 각자의 발걸음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모른 척했다. 불편하니까, 무거우니까, 인정하면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 글도 결국 하나의 확인이다.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외면해왔던 것을 다시 마주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입을 빌려 우리가 이미 알던 것을 듣는 것. 그것이 이 글이 한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일이다. 발걸음을 옮길지
또다시 생각에 머무를지, 존재하게 할지, 없는 것으로 남겨둘지.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다. 가짜의 삶에서 결정된다. 가짜의 순간에서 결정된다. 각자의 발걸음에서 결정된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생각과 발걸음 사이, 존재와 비존재 사이, 그 경계에서 망설이고, 미루고, 결심하고, 또 멈추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 품으면서도 옮기지 못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생각에 갇혀있는 존재.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아프다. 그래서 이 질문이 무겁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불편하게, 무겁게, 하지만 끈질기게. 그래서 언젠가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아니면 적어도 없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기를. 둘 중 하나다. 발걸음을 옮기거나 없는 것임을 인정하거나. 중간은 없다. 쇼펜하우어는 중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각만 하면서 있다고 믿는 것, 그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있거나 없거나, 발걸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왔다. 있다고 믿으면서 없는 것을 붙들고,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품고, 그 착각 속에서 시간을 보내왔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 그것이 우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쓰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희망의 문장을 쓰지 않겠다. 그것도 감언이설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멈추겠다. 의문을 남기고 멈추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존재하는가? 대답은 가짜의 발걸음이 할 것이다. 말이 아니라 움직임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그것만이 대답이 된다. 그것만이 존재를 증명한다. 그때까지 이 질문은 열려있다. 그때까지 이 글은 끝나지 않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계에 서 있다. 존재와 비존재 사이, 발걸음과 생각 사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